오늘은 조현병 환자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심신상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때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심신상실로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심신상실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은 환각이나 망상, 그리고 사고의 장애 등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심신상실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는 심신상실 여부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 당시 환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거나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심신상실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의학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진단서나 의료기록이 심신상실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죠. 조현병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환자의 상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일 환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나 그 당시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사들은 심신상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적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정신상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로 정신적 통제력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심신상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조현병 환자의 사망사고에서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 의학적 증거의 불확실성, 그리고 조현병의 다양한 증상 등으로 인해 보험사와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논리와 의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유족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현병 환자의 사망사고와 심신상실 인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험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계속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